이 커트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저도 왜 이런 커트를 하면서 왜 안 힘들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이 선 공부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선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선을 잘 맞추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진도 잘 찍게 되고요. 근데 나는 사실 인물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인물 사진을 잘 못 찍는데 풍경 사진은 좀 잘 찍는 것 같아요. 나는 풍경 쪽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도 자기가 잘 맞는 게 있거든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모든 사진 다 잘 찍는다? 아니에요. 인물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요. 풍경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사물을 잘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를 잘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도 인물도 똑같이 보면 그 포즈를 잘 찾아내요. 잘 집어내요. 그래서 사진과도 또 자기가 맞는 거에 맞는 그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미용도 똑같죠? 긴 머리 커트도 긴 머리 커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숏 커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 커트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가면 상당히 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닌 표준으로 공부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습관을 한 다음에 내가 감성이 집어넣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커트를 진행할 때 최초에 우리가 하는 커트가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그래서 첫 번째 커트를 1차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다 중점을 둬요. 그럼 1차 가이드라인은 뭘로 잡느냐? 자연빗질이에요. 자연빗질. 자연빗질로만 잡을 수 있는 게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각도를 들면 어떻게 해요? 1도의 각도를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층이 발생이 되면서 2차 가이드라인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떨어지는 요선이 발생이 되는 요선이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에요. 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내가 커트를 했을 때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뽑아내는 게 우리가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층을 내는 그 순간 빈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만큼 1차 가이드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긴 머리에서는 가장 핵심의 포인트예요. 핵심의 포인트. 바로 각도가 두 번째 커트에서 1도의 층이 발생이 되면 생기는 게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버티컬, 호리존탈, 다이애고널이 있어요. 버티컬에서는 뭐가 있어요? 온베이스, 리버즈, 포워드 방향이 있어요. 자, 호리존탈은 뭐가 있어요? 호리존탈은 수평이죠? 수평.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이 있겠죠? 다이애고널은 뭐예요? 다이애고널은 전대각과 후대각이 존재해요. 여기 하나가 더 좀 더 첨부가 되면 뭐예요? 전대각 부채형 엘리베이션, 후대각 부채형 엘리베이션. 얘는 뭐예요? 사각이고요. 얘는 뭐예요? 라운드예요. 두 번째는 뭐가 기준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1차 가이드선은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기준도 있지만 1차 가이드선이 무너지는 커트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긴 머리 V라인은 1차 가이드선이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단발머리 했을 때는 귀가 파였어, 안 파였어요? 파였죠? 무너졌죠? 그럴 때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길 것인지, 커팅을 해서 자를 것인지, 제거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커트는, 2차 가이드선을 만들어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프론트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와 프론트가 있겠죠? 그쵸? 프론트 사이드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직선 빗질과 곡선 빗질과 슬라이싱. 자, 요건 뭐예요? 얘는 2차 가이드라인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 그러면 자연 빗질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뭘로 해요? 슬라이싱으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슬라이싱은요, 각도를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슬라이싱은 자연 빗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빗질은 무조건 자연 빗질이에요. 아셨나요? 요거하고 다릅니다. 얘는 무조건 자연 빗질. 자연 빗질을 해야지 뭐가 안 생긴다. 김희준님, 자연 빗질 해야지 뭐가 안 생긴다. 그렇지. 오늘 이제 확실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빗질을 해야지만 1차 가이드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연 빗질이에요. 자연 빗질. 자연 빗질을 해야지만 1차 가이드선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 프론트. 프론트에서는 뭐가 있어요? 호리존탈과 부채형이 있고요. 버티컬과 부채형이 있고요. 버티컬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양이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만큼은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야? 호리존탈은 1에서 1.5cm의 양을 기준적으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스몰과 미디움과 라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스몰을 했어요. 스몰을 했으면 스몰은 이만큼이죠? 1cm. 칠해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미디움을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층이 발생해도 층이 이만큼 나겠네요? 라지는 층이 이만큼 나겠네. 이만큼. 그치? 여기 영역까지 다 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앞머리를 가볍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라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라지가 버티컬로 하는 라지냐, 층이냐, 다이아고널로 하는 층이냐,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죠? 버티컬은 가볍다, 다이아고널은 무겁다. 그쵸?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저한테 전화 주지 마세요. 원장님 버티컬 커트 해야 돼요? 다이아고널 커트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 주지 마세요. 아셨죠? 저 답 안 해줄 거예요.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이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얘는 룰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예요? 초벌 베이지 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은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초보자나 경력자나 똑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네 번째.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네 가지 위험 지역. 디스커넥션. 질감. 자, 옆에 사이드 디스커넥션 길이 몇 cm 자를 거예요? 옆에 사이드 디스커넥션 몇 cm 자를 거예요? 옆에 사이드 디스커넥션 몇 cm 자를 거예요? 자, 본인들마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인들마다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척도가, 눈에 보이는 척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성이에요. 자, 포인트 몇 번 포인트 할 거예요? 10번? 포인트 몇 번 할 거예요? 5번? 5번? 그럼 깊이는 할 거예요. 깊이는 어디 할 거예요? 포인트 깊이 1mm 포인트 할 거예요? 5mm 포인트 할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쵸?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감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크로스 체크는 여기에서 이제 감성이 들어가요. 감성이 들어가는데 가벼움과 무거움을 여기서 찾아요. 가볍다. 큰 틀에 가볍다, 무겁다는 여기서 먼저 찾고요. 가볍다, 무겁다를 여기에서도 다시 찾아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가 발색이 되는 부분에 질감을 들어가고 디스커넥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디스커넥션을 먼저 들어가는 거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디스커넥션은 뭐예요? 디스커넥션은 블런트죠? 블런트예요. 디스커넥션은 블런트예요. 질감은 모량 감소예요. 모량 감소와 블런트는 달라요. 모량 감소는 중구난방으로 숱을 정리하는 거고, 디스커넥션은 끝에 머리가 규칙적으로 잘리는 거예요. 끝에 머리가 규칙적으로 잘리는 거는 블런트, 중구난방으로 모량 감소를 시키는 건 질감이에요. 그러니까 질감의 영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거칠음이 발생이 되지만, 끝머리가 규칙적인 커트들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할수록 규칙적으로 자라요. 근데 그 규칙적으로 자라는 게 100% 규칙적으로 자란다? 아니요. 사람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죠? 키도 달라요. 발 사이즈도 달라요. 신발 크기도 다르고 옷 사이즈도 달라요. 하물며 머리카락이 똑같은 머리카락에서 똑같이 자랄까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 그걸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머리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머리는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탈색머리가 그냥 붙어있는 머리들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염색이 머리가 안 자라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어떤 머리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3cm, 4cm, 5cm까지 자란 머리들이 있어요. 그쵸? 머리카락은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정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원장님 커트는 일주일 동안은 안 이뻐. 일주일 지나야지 예뻐. 그게 뭘까요? 머리가 자라면 규칙적인 선들이 불규칙적인 선으로 일주일이면 변환이 돼 있어요. 흐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서부터 예쁘다라는 소리를 제 컷들은 많이 해요, 손님들이. 그리고 유지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수술 질감을 많이 하는 컷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예뻐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막 머리가 날리기 시작해요. 막 볼륨이 막 붕붕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블런트 커트의 매력. 그래서 블런트 커트의 단점은 뭐예요? 최초에 내가 시작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짧게 잘라야 돼요. 조금 더 짧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적응이 되는 고객들이 이거를 알기 시작해요. 조금 잘라야지 오래 간다는 거를.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김성준 원장님이 이제 대전에 계신, 수원에 계신 원장님인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MMS 들어온 지 지금 1년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매출이 3배가 뛰었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요즘 슬퍼졌어요. 왜? 그러더니 손님이 너무 안 와요. 커트를 너무 잘하니까 손님이 너무 안 온대요. 2개월, 3개월 있다가 손님이 온대. 너무 커트를 너무 잘해줘서. 걱정하지 마. 아니, 짧게 자르니까 너무 잘 잘라줘서. 순전하게 편하게 잘 잘라서. 손님을 너무 편하게 잘 자르다 보니까 손님이 요즘 너무 안 온다 이거예요. 근데 원장님 매출 올랐잖아.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매출이 기존에 본인이 했던 것보다 매출이 너무 워낙 많이 뛰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고객이 재방문율이 이제 기간이 길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높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 커트를 워낙 잘해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손님들이 오거든요. 그래도 단데 안 가는 게 어디야? 그 대신에 제가 그 한마디만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받으시라고요. 가격을 그래서 올리시라고. 왜냐면, 가격이 싸게 받으면서 높게 오는 거는 이건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격을 높게 받으면서 손님이 늦게 오는 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청담동에 진짜 실질적으로 15만원, 20만원짜리 손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머리 자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그 돈을 내고 해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은 우리 입장에서, 서민 입장에서 괜히 큰 돈이 있지만 굉장히 큰 부자들은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돈을 내고서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왜냐면 부자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10만원, 20만원 큰 사치예요. 하지만 부자들의 입장에서 10만원, 20만원은요, 큰 사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맞게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요.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라는 건 뭘까요? 잘하는 데 가서 내가 재간 내고 내가 머리를 하는 거. 그래서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은 하진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헬스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뭐 헤어 다 그 정기적인 코스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뭘까요? 품위 유지비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얼굴마다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돼요. 얼굴만 가서 날 몇 마디만 해도.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전 세계 한번 유랑에 한번 순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그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관리를 누가 해줘요? 관리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쪽에 우리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런 미용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주 갈까요? 아니죠.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반 미용실, 대중적인 미용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요. 1년에 두 번만 가도. 여자들 김머리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자르잖아요. 그쵸? 김머리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자르기 때문에 3, 4개월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른다고 어떨까요? 3, 4개월 동안 머리 손질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10만원, 20만원이다. 20만원이면 객단가에서 4개월을 따지면 얼마예요? 5만원인 거죠. 5만원인 거죠.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6개월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35,000원인 거죠. 비용이 큰가요? 한 달에 한 번씩 35,000원이면?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 따졌을 때는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의 비용이 큰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월로 따졌을 때는 그 비용은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계산을 사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계산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그리고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커트를 잘해도 1차 가이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다시 잡는 다섯 번째 1차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을 새로 잡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MMS 커트 순서예요. 커트 순서예요. 그래서 커트를 1차 가이드선을 만드는 기준선 하나, 2차 가이드선을 만드는 기준선 하나, 프론트 사이드 만드는 기준선 하나, 프론트 사이드 1차, 2차 만드는 기준선 하나, 프론트 가이드선 만들어내는 기준선 하나,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하는 기준선 하나, 그리고 디스커넥션 하는 기준선 하나,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는. 1차 가이드라인 잡는 때는 뭐 한다고? 그렇지, 자연 빗질. 무조건 자연 빗질이라는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잡는 기준선 하나.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커트의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를 더 분리한다면 뭐예요? 프론트 사이드와 프론트를 나눌 수 있겠죠.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6번까지. 근데 뭐 5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 더 넣으면 사실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숫자를 빼고 그냥 다시 뭉쳐서 지금 사용하긴 하지만은요, 요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 표준에 입각해서 커트를 진행하면 실수가 없고 내가 두서없이 커트를 하지 않는다. 두서없이 우리는 커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쵸? 두서없이 커트하는 행위를 이제 하지 말자. 왜? 정신사나워.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은요, 커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는 곧 뭐다? 돈이다. 속도는 곧 돈이에요. 그래서 커트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하는 표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요? 표준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표준을 배우는 목적은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직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베이직을 배우는 거예요. 베이직 속에는 실패를 했던 거를 체킹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직에는. 근데 그 베이직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를 보완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하지? 자, 두 번째는요. 김세희 원장님 재밌지? 재밌어? 이제 많이 알아듣지 않아?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거 많아, 아직도? 애 다 키웠어? 언제 커? 아니, 벌써? 우리 김세희 원장님은 지금 아직 육아 중이라서, 육아 중에서 항상 좀 빨리 오고 싶은데도 잘 못 와요. 육아를 얼른 빨리 해가지고, 해서 일선에 막 해서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도 참 감각이 있으니까 안 봐도 잘하잖아. 그죠? 참 신기하죠? 제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요. 각자 사람들의 성향이 사실 우리가 46명의 회원들의 각자 성향을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애잔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용을 쉽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생 굴곡이 굉장히 탄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정말 막날이 아니면 저는 이제 진짜 큰일 날 사람이 물론 갈 확률이 있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이거를 해서 올인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정신을 어떻게 차리고 어떤 거에 고집을 피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는 거를 굉장히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잔한 생각을 많이 갖고 옛날에 그 고생했던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싶고 많이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환경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끈을 놓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옛날로 다시 회귀가 돼요.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회귀가 되는 게. 막말로 해서 지금 MMS 회원이 아닌 나보고 처음부터 회원들 이게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가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다시 하려면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하고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나이가 더 먹을수록 그런 기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있을 때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를 하면서 커트 강의하면서 이렇게 인문학을 강의하는 사람 내가 또 처음이죠. 그러지 않아요? 강의하면 커트 강의하면 커트 강의만 하고 펌머 강의면 펌머 강의만 하고 염색 강의면 염색 강의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해요. 인문학 강의도 해요. 경제 강의, 광고 마케팅 강의, 그리고 커트 강의, 가끔씩 열펌도 강의하고 그쵸?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죠. 뭐. 자, 똑같은 V라인이에요. V라인인데 원 다중이에요.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인데 앉아서 커트예요. 앉아서 커트. 그럼 뭐가 나와요? 수평이 나와요. 여기는 잘리는 머리카락이 없네요. 왜? 소대각이니까. 그리고 앉아서 커트를 하니까. 그쵸? 그 대신에 우리 앉아서 커트하는데 라운드 나왔죠? 어떻게 라운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뭐예요? 최초의 시작은 수직으로 시작을 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니까 라운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치죠? 뭐예요? 하나, 둘, 셋. 몸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지죠. 근데 스탠드는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스탠드는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미쳐. 스탠드를 올리고서 하나, 둘, 셋. 이거 쉬워 안 쉬워?
쉽지? 근데 스탠드 내려놓고 하나, 둘, 셋, 이 내려가냐고 안 내려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손님들 컷할 때도 의자를 높였다, 낮췄다 우리가 하잖아요. 스탠드도 똑같이 그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요, 눈높이. 눈높이를 맞추면 절대 실수가 없어요.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손가락이 틀어져요. 틀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눈하고 멀어지면 무조건 손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 커트가 힘든 거예요. 왜? 눈하고 자꾸 멀어지거든.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자꾸 틀어지니까 버티컬이 안 되는 거예요. 파팅은 버티컬인데 손가락은 트위스트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커트가.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요. 1차 가이드선은 뭐예요? 수대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직선 비치를 했더니 다 직선 비치를 했더니 곡선 비치를 막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쵸? 막 몸이 막 전전전 막 내려가, 막.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내려가. 두 번째는 곡선 비치를 할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곡선 비치는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또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탑에서 사이드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요. 이 커트는 이제 가운데 가르마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 잡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빗질, 슬라이싱, 뭐예요? 후대각. 뭐 자연 빗질 최초에 우리가 이거 잡아놓고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긴 머리는 사실은 언제 잡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긴 머리는 1차 가이드선에 정교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2차 가이드선을 먼저 잡아도 되고 1차 가이드선 나중에 잡아도 되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앞에 층이 많이 너무 흔적이 없다 그러면 1차 가이드선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길이 감소가 적으면 층을 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쉽죠? 그쵸? 긴 머리를 짧게 자르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서 먼저 자연 빗질해서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커팅이 된 상태에서 짧은 머리에 다듬는 건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에서 정중선, 앉아서 커트,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 좌우 수평, 상하 컨벡스, 버티컬 컨벡스, 버티컬 온베이스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말배곡전.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커트. 두상 곡면에 따라서 빗질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의 방향성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빗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직선 빗질보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층이 직선 빗질보다 곡선 빗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직선 빗질은 층이 많아지고요. 곡선 빗질은 직선 빗질보다 층이 적어져요. 그 대신에 뭐예요? 두상 곡면에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커트선에 떨어지는 흐름은 더 부드럽게 떨어져요. 아셨나요? 자, 곡선 빗질, 자연 빗질, 슬라이싱, 프론트, 호리존탈, 엘베, 좌우, 부채형, 엘베, 그리고 프리엔진 커트. 네 번째, 크러쉬 체크, 네 가지 위험적, 질감, 디스커넥션. 자, 이 긴 머리는 될 수 있으면 디스커넥션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디스커넥션보다는 질감을 더 많이 한다. 긴 머리는. 왜요? 긴 머리의 라인을 연출을 할 때는 디스커넥션에 서로 불규칙적인 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선을 만들어서 질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디스크레이션은 거의 잘 안 하고요. 질감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가지 유형지요. 네 가지 유형지는 뭐예요? 네 가지 유형지요. 강세훈 원장님 네 가지 유형지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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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맞았어요. 프론트 존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존은 영역이에요. 영역. 사이드 포인트고요. 영역하고 포인트는 달라요.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건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예요. 존이란 말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존은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이에요. 포인트는 한 점이잖아요. 점과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럼 점이면 그 하나만, 머리카락 하나만 이용 지역이다 아니잖아요. 그쵸?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영역. 여기는 다 영역. 그래서 존이라는 말을 꼭 들어가셔야 돼요.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건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이렇게 해서 영역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뭐예요? 그 부분에 적당한 질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질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슬라이싱도 있었고, 샤기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 슬라이싱의 커트보다는 샤기의 느낌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슬라이싱 하고 싶으면 슬라이싱, 저도 가끔씩 슬라이싱 써요. 안 쓰지는 않아요. 머리가 너무 많을 때는 슬라이싱을 써요. 오히려 거꾸로. 적당한 머리숱이 없을 때는 뭐 지감용이나 티닝도 저희 다 쓰고요. 슬라이딩도 다 쓰고요. 다 써요. 저 미용실에서 맨날 블론트만 커트 하지 않아요. 근데 블론트 커트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파마를 많이 많은 사람들. 파마를 많이 많은 사람일수록 제가 블론트 커트를 많이 하고요. 파마를 말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의 샤기가 필요해요. 이해가 됐어요? 파마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블론트 커트가 필요해요. 꼭 필요하고요. 파마가 맑지 않은 사람일수록 샤기 컷이에요. 근데 샤기 컷을 한 상태에서 파마를 하면 되게 시각해져요. 많이 부시해져요. 그래서 파마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일수록 질감 정리가 많이 필요해요. 왜? 질감 정리를 해야지, 도당을 해야지 볼륨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질감 정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량 감소의 볼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볼륨을 살리는 거예요. 어디에? 오버에. 언더를 가볍게 하니까 오버가 볼륨이 사는 거예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질감을 정리하는 거지, 볼륨을 죽이기 위해서 질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질감을 하는 목적은 볼륨을 살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디에? 오버에. 오버에. 자, 네 번째 크로스 체크, 다섯 번째. 1차 정교한 라인. 후대각. 뭐예요? 자연 빗질. 자연 빗질로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 첫 시간하고 똑같이 커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후대가 오늘 목적은요 D가 아니에요. 오늘의 목적은 직선 빗질과 곡선 빗질이 목적이에요. 얘가 G이기 때문에 항상 얘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세는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긴 머리 내내 그것만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거기 때문에 단지 길이만 다를 뿐이, 1차 가이드만 다를 뿐이지, 2차 가이드 측내는 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맨날 그것만 할 거야. 오늘의 목적은 직선 빗질과 곡선 빗질의 차이점. 그게 주 목적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번개팅 한번 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부산에서 모이기 당일 코스 막 기차 타서
기차 타고 가서 부산에서 모입시다. 뭐 그런 거. 어? 내가 볼 때는 5주년 되면 무조건 온다. 권영경 원장님하고 5주년 원장님은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온다. 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자, 앞에 머리는 정중선 가운데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진행을 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각도가 낮아져요. 각도가 낮아져요. 세 번째, 각도가 어떻게 해요? 또 낮아져요. 각도가 또 낮아져요. 네 번째, 각도가 또 낮아져요. 재밌죠? 근데 몸은 자꾸 점점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자, 그리고 몸도 이렇게 틀어져야 안 틀어져요? 틀어지죠? 자,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몸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자, 손가락에 따라서 몸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못하더라. 몸은 뻣뻣하게 손만 내는 거. 몸은 뻣뻣하게 손만 내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자세를 가르쳐주질 않아. 많은 기관에서 이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쉽고 빠르게 하는 스치는 커트 위주로 많이 가르쳐주고 자세를 안 가르쳐줘. 자세 정말 중요하거든요. MMS를 자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선이 정말 많이 다르게 달라지거든요. 자, 다시 갈게요. 다이아고널, 버티컬. 아까 여러분들 몇몇 분들 이거 잘하셨죠? 이거 했는데 또 이제 직선 밑이 갈라. 청개구리처럼. 자, 다시 갈게요. 자, 정중선. 원장님 정중선.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하지 마. 두서없이 막 커트 하지 마. 알죠? 하라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시키는 건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자, 해서 빗질을, 자, 여기 이쪽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빗질을 진행하는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도에서 맞춰서 똑같이 직선 빗질 했죠? 자, 여기에서는요 직선 빗질이 아니고 곡선 빗질이에요. 곡선 빗질이라서 얘와 얘가 달라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하고 만나요? 얘 친구는 얘하고 만나요. 얘하고 만나요. 얘하고 만나요. 얘하고 친구예요. 직선 빗질은 얘하고 친구예요. 직선 빗질은 얘하고 친구고요. 곡선 빗질은 얘하고 친구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다시 갈게요. 방사형을 빗질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포인트를 기준점에서 방사형. 방사형이 뭔지 알죠? 두상의 곡면에 맞춰서 흐름대로 빗질해라. 떨어지는 흐름대로 빗질을 해라. 양이 많으면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헤매지 마요. 핀셋 꽂아요. 대신 얼굴 쪽에는 꽂지 마세요. 자, 나눠놓고 빗질하면 쉽잖아. 나눠놓고 빗질하면 쉽잖아. 그쵸? 자,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떨어지는 선이 요 페이스란의 빈 공간에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1차 파이썬.
요 페이스 라인에 있는 1차 가이드선대로 떨어지는 선이 층이 발생이 돼요. 자, 다시 갈게요. 반대쪽. 자, 뒷머리는 모발의 양이 없어서 거의 잘리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프론트 사이드를 먼저 커트를 진행해서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뭐 하겠죠? 앉아서 커트. 앉아서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 하는 목적은 뭐예요? 페이스 라인에 불규칙하게 떨어진 그 라인을 정리하는 라인이에요. 오케이? 아까 불규칙하게 떨어진 라인 발생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뒤에 머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거를 제거하는 라인이에요. 자, 자연 빗질. 슬라이싱. 자, 이렇게 긴 머리는, 긴 머리는 어디만 살아있으면 돼요? 아, 얘만 살아있으면 돼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얘만 살아있으면 돼요. 긴 머리 원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 정리해 놓으니까 라인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정리해 놓으니까. 이건 정리 안 해놓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무슨 빗질을 해야지 깔끔하다? 자연한 빗질. 항상 자연 빗질이에요. 각도가 들어가는 그 순간 뭐 한다? 층이 나면서 1차 가이드선이 무너진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선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앉아서 커트. 서서 하면 얘가 잡기가 좀 힘들어져요. 봐봐요. 슬라이싱 하니까 더 이쁘잖아요. 그쵸? 슬라이싱은 예뻐요. 슬라이싱은 질감 정리가 되면서 가이드라인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선이 수술 친 것처럼 질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슬라이싱은. 그 대신에 규칙적인 커트선은 아니죠. 불규칙적인 커트선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우리 뭐 했어요? 버티컬 온 베이스. 자, 스탠드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또 안 올려봐. 안 올린 사람도 이뻐할 거고 올린 사람도 이뻐할 거야. 자, 다시 갈게요. 안 된대. 자, 가이드선 스퀘어로 정하고요. 하나, 둘. 점점점 각도가 내려오면서 이 선은 무너지면 안 되죠. 아무리 숱이 없어도 가이드선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파먹어요. 머리 숱이 없다고 막 댕강댕강 다 잘라먹습니다. 그럴 실수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 번째.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실패하지 않는 방법.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베이스 빗질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빗질하는
베이스에 몸이 가 있으면 돼요. 빗질이라는 베이스에 몸이 가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 실패하잖아요. 안 봐도 돼요. 자, 온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와 내 몸이 평행 있으면 돼요. 여기서 안 바뀌면 돼요. 그리고 얘 볼 필요도 없어요. 빗질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내 몸이 온베이스에 가 있기 때문에 얘 안 바뀌어요. 그냥 온베이스 저절로 나와요. 얘 덧질해서 온베이스 제대로 된다는 이거 안 봐도 돼요. 오케이? 몸의 위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에 내 몸이 그냥 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빗질 위에까지 빗질하면서 굳이 얘가 온베이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볼 필요가 없다. 내 몸만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얘가 버티컬이 트위스트만 안 시키면 돼요. 세로만 무조건 시키면 온베이스가 나와요. 자, 사이드에 귀 밑에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은 온베이스를 하면서 귀가 파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자르고 끝. 이게 키포인트야. 근데 여기는 억지로 욕심내면서 이걸 3번까지 하려고 그래. 그럼 귀 파먹어요. 우리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자, 빗질해서 끝! 욕심내지 마요. 그러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자, 수평. 느낌이 무게감이 약간 보여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수평처럼 보여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아까는 전대가겠죠? 지금은 수평이에요. 온베이스. 그 대신에 뭐예요? 얘는 머리숱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얘는 머리숱이 많은데 여기 무슨 숱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리고 얘 뚱뚱해 안 뚱뚱해요? 뚱뚱해져. 너무 숱이 없다? 너무 뚱뚱하다. 층이 없으니까 사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서 보면 사각처럼 보여요.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선이 딱딱 나오죠? 그쵸? 수평. 뒤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사각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요, 우리는 그냥 온베이스,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커트라고 말만 얘기할 뿐이 아니고, 직접 커트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무거운 가벼운 눈으로 직접 처음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잘라봐야 돼.
맨날 자전거 탈 때,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근데 실제로 타면 탈 수 있어, 없어? 못 타. 수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수영하면 돼. 근데 직접 해보면 수영할 수 있어, 없어? 못 하거든요. 커트도 똑같아요. 온베이스다, 리버스 사이드다, 포워드 사이드다, 그거 직접 해보셔야 돼. 그리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걸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아시죠? 자, 여기까지. 자, 가운데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지금 우리 김서희 원장님 잘랐던 거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자, 가운데 가르마를 했는데 양쪽에 지금 여기가 무겁죠? 이 무거운 부분을 자, 하나, 둘, 자, 여기를 잘라서 여기 앞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점점점 커트를 내서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요. 자, 벗어나서 커팅. 자, 벗어나서 커팅. 자, 요것만 했을 때 느낌 한번 볼까요? 느낌 나요? 느낌 보여? 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슬라이싱. 다시 슬라이싱. 자, 가벼워요. 너무 가볍죠? 근데 따로 놀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어쩔 수 없어. 위험지요. 또 뭐라고? 내 눈을 피. 알 때까지 해야 돼, 알 때까지. 또 뭐라고? 프론트 반장을 사이드와 네이프 사이드 프론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프론트 존, 반자를 존, 사이드 번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알 때까지. 왜냐면 커터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 그쵸? 커터 언어를 알아야지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똑같이 갑니다. 갑니다. 우리는 커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수정 커트를 잘해야 돼요. 수정 커트.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무거움이 있으면 무조건 숯부터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숯을 안 치면서 가벼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숯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돼요? 숯을 여기서 이제 숯을 치면 돼요. 자, 여기가 무겁다. 여기가 무겁다. 그럼 슬라이싱으로 해볼까요? 자, 위험 지역에 슬라이싱 요거만 했어. 따로 노는 거 없어졌네? 그쵸? 따로 노는 거 없어졌죠? 같이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거해 주는 거야. 요즘에 맨날 하는 게 이게 지금 SNS나 이 상태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잘해. 안 하지 않아. 자, 요거만 잘하는데. 그럼 잡아놨잖아. 원한다면서. 근데 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 하는지를 우리는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위험지요. 자, 이러고만 잡았는데도. 그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하면서 안 달라졌어? 완전 다르죠?
죄송해요. 저도 슬라이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슬라이스 잘해요. 안 할 뿐이지. 샤기 컷 잘해요. 자, 이거로 해요. 가위 하나로도 잘해요, 저. 응? 자, 보세요. 분위기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커트라인에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